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여기 있는 메일로 1번 차량 구매 예산, 2번 차량 용도, 출퇴근용이냐, 아이들 등하원용, 주말 나들이용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 3번은 내가 쓸 수 있는 월 유지비, 보험료도 있고 자동차세, 기름값, 기타 부대 비용 다 녹여서 내가 쓸 수 있는 비용. 그리고 4번은 디자인, 소형 SUV냐, SUV냐, 세단, 경차, 해치백, 외건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5번은 색상, 6번은 내 선호 옵션, 그렇게 대략 적어주시면, 지금 녹화 날짜가 1월 12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메일이 10일 전에 왔으니까 대략 지금 바로 신청을 하면 10일에서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오늘 구독자님은 안전한 세컨드카가 필요해요. 예산은 2천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원 정도, 용도는 출퇴근용, 와이프 출퇴근용이라고 적어주셨고, 현재 세컨드 차량은 스파크, 그러니까 눈 요렇게 생긴 스파크 있죠? 그리고 구독자님이 타시는 건 그랜저, 신형. 월 유지비는 기름값 월 30-40 전후, 보험료와 세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음. 디자인은 소형 SUV를 선택하셨고, 페이스리프트 이전 셀토스나 페이스리프트 이전 트레일블레이저, 티볼리 정도 보시고 있고, 색상은 흰색을 원한다,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구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티볼리 모두 약간 자세하게 다룬 중고차 영상이 각각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 혹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오늘은 요 친구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게 좋고 저럴 때 저게 좋고 그 정도로 알아보고요. 집사람이 집 앞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왕복 60km, 한 달에 대략 한 1200, 1300 그 정도 탈 것 같고, 좀 더 크고 안전한 세컨드 차가 필요해졌는데 신차로 구매할 예정이지만 옮기게 된 지점이 시골이라서 3년 정도만 탈 2천만원대 중고차를 사려고 하며 전액 현금이고 5만 킬로 내외의 차로 구매했으면 합니다. 옵션은 크게 상관없지만 하이패스는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보내주신 내용에서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읽기 편하게 만들어봤고요. 요 정도 내용이면 내 거 나왔구나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 일단 5만 킬로 이내로 봤을 때 2천만원 정도면 셀토스는 한 19년식, 트레일블레이저는 20에서 21 그 정도로 보이고, 티볼리는 5만 킬로 이하 한 17년식,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한 티볼리 아머라는 모델을 구매하면 1000만원 전후반으로 살 수 있다. 흰색 기준. 만약에 나는 쥐색도 괜찮아, 조금 비선호 색깔도 괜찮아 하신다면 이 견적들에서 100만원 정도씩 빼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 짧은 시내 주행만 하는 게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차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저희 가족도 이제 스파크를 딱 타고 있었는데 신호대기를 하는 와중에 소렌토가 뒤에 와서 살짝 콩 박았는데 허리가 바로 나가버렸다. 아무리 스파크가 튼튼해도 경차는 경차다. 인간계 최강 해봤자 메시한테 안 되는 것처럼 차는 덩치와 무게, 요게 첫 번째 안전 조건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3년 정도 탈 2천만원대 중고차, 여기서 셀토스한테 가산점이 조금 있다. 왜냐면 트레일블레이저나 티볼리는 나중에 되팔 때 매입 금액이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갖다 놔도 솔직히 잘 안 팔려.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을 완전 후려치거든요. 반대로 셀토스는 중고차 시장에서 거의 최고의 인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반떼 그랜저급은 안 되지만 그 바로 밑에급 중고차 인기 순위에서 2티어 정도는 되는, 3년 정도 탈 거면 셀토스가 처음에 차값은 좀 비싸 보여도 가격 방어를 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만 킬로 내외이기 때문에 갖고 와서 간단한 소모품 정도만 바꿔서 문제없이 탈 수 있는 차, 그런 차를 원하시는 것 같고, 티볼리, 셀토스, 트레블레이저 모두 중간 등급 이상 선택하면 하이패스는 있으니까 요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첫 번째 티볼리 친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페이스리프트가 한 번 된 티볼리 아머 친구인데, 자세한 등급 옵션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저는 중간 등급인 VX에서 4륜 아닌 2륜 구동을 보고 5만 킬로 전후 1110만원 요 친구로 보이는데, N카에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쁘게 포장이 되어서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괜찮게 샀다 하려면 105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되고, 개인 거래, 카페, 밴드 요런 데까지 가면 티볼리는 싸게 던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이 차를 구해온다면 한 8,900에도 거뜬히 구해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저렴하게 던지는 경향이 많은 티볼리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요런 친구들 중에선 1000만원대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내가 한 3년 타고 되팔 때 그때 내가 매각 비용을 한 5,600 받으면 괜찮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 친구의 단점은 일단 차의 거동이 트레일블레이저 셀토스에 비해서 많이 무너진다. 차의 거동성이 좋은 친구는 아니다. 그리고 뭔가 부속품을 구하려면 하나하나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건 있는데 저게 없고, 저게 조그만한 게 없어서 수리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외에는 무난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무난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큰 단점은 브랜드 딱지 말고는 없는 것 같다. 장점으로는 요즘에는 뭐 트레일블레이저, 셀토스 얘네들이 너무 크게 나와서 그렇지 당시 이 티볼리가 나올 때는 QM3, 트렉스 그런 친구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공간적인 장점이 좀 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차박 캠핑 간단하게 할 의향이 있어 할 때도 꽤나 쓸만한 소형 SUV였다. 이거는 차량을 직접 보셔서 2열 접고 짐 좀 실어보면 차가 보던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 그리고 롱바디라고 할 수 있는 티볼리 에어는 성인 둘이서 누워도 충분한 공간성을 보여준다. 뭐 자취방 짐 정도는 쉽게 뺄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이고요. 뭐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거의 제일로 가는 여초학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티볼리를 정말 많이 좋아한다. 제가 그때도 차장이었는데 티볼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설명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디자인적인 장점이 분명 큰 것 같다. 물론 이 역시도 셀토스, 트레블레이저 나오기 직전 기준 당시에 뭐 QM3는 솔직히 좀 귀여웠어. 근데 트렉스는 조금 못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티볼리가 갖는 조금 네모네모함과 귀여움이 장점이 있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부담 없이 1000만원 전후로 살 수 있는 거. 요즘 현금이 귀하니까 비용도 조금 세이브하면서 크게 감가먹지 않는 차량을 사고 싶다 하신다면 이 티볼리 괜찮은 선택지라 생각이 들고 1000만원짜리 차량으로 봤을 때 저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 주고 싶은 친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대량 렌트카 이력 없고 사고도 아예 없는 단순 교환도 아예 없는 차량 21년식 3월 3만 킬로 정도가 3만 킬로 최상위 등급인 RS 기준 2천만원 정도고요. 선수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600 정도에 쏟아져 나와도 잘 안 가져가려는 차종 중 하나다. 잘 안 팔리니까. 물론 뭐 캡티바, 올란도 이런 친구들보단 100배 낫긴 한데 중고차 선호도에서 한 4등급 정도 되는 차량 같다. 그래서 내가 조금 발품을 판다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엔카에 이쁘장하게 올라온 건 1900만원대로 보면 되고 조금 더 발품을 판다면 파는 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잠깐 한번 보고 오죠. 이것도 지금 보면 22년 12월 트레일블레이저 RS 3837km 1840만원 이 정도로 조금만 팔아도 더 싸게 살 수 있다. 얘는 22년식이잖아요. 얘는 21년 3월식이고 거의 1년 9개월 정도가 차이 나고 키로수는 얘가 3800이야. 근데도 1800대야. 이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발품을 팔아도 솔직히 좀 비싼 감이 있어. 근데 쉐보레, 르노, 쌍용 요렇게는 발품 팔면 정말 저렴한 친구들 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많다면 그러니까 뭐 차 필요한데 이거 봐야지 이게 아니라 시간이 정말 많고 그냥 기변병이 나서 다음 차량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의 단점은 마찬가지로 쉐보레 딱지. 저도 쉐보레 더 뉴말리부를 타봤었지만 서비스 센터 가서 부시고 싶다. 할 말이 많은데 고소당할까봐 못하겠다. 그리고 단점은 3기통이라서 셀토스나 저 티볼리나 엔진에서 4명이 일하고 있어. 그래서 불만이 조금 적어. 근데 트레블레이저는 3기통이잖아요. 3명이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엔진이 불만이 많아. 그래서 소리가 조금 시끄럽고 진동이 좀 있다. 요 정도 키로 쓰면 이제 의자가 내가 정차되어 있을 땐 조금 안마의자로 바뀔 시기다. 저도 말리부를 한 4만 5천 정도까지 탔던 것 같은데 슬슬 안마의자로 바뀌는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보험료가 비교적 비싸고 수리비 이건 뭐 말 안 하셔도 장점으로는 오늘 나온 차 세대 중엔 제일 안전성이 좋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뭐 충돌 테스트나 여러 가지를 봐도. 그리고 그냥 미국 차들은 본질에 충실하다. 뭐 인테리어 디자인, 편의 옵션 개판이야. 근데 애가 착해. 고속이나 코너에서도 셀토스 코나보다는 분명한 차이점 있게 안정감이 있다. 물론 셀토스는 1.6 터보에다가 듀얼 클러치 달고 있으니까 정말 빨리 달리는 능력은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좋지만 안정성 자체 그리고 충돌 안정성도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얀색을 꼭 꼽으셔서 그렇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이비자 블루 컬러 트레일블레이저니까 할 수 있는 컬러 같다. 정말 마음에 드는 컬러라서 나중에라도 한번 갖고 싶은 친구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네요. 2천만원 전후로 볼 수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총점은 10점 만점에 한 8.6점 정도. 이게 쉐보레가 아니라 현대 트레블레이저였으면 9.2점은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대략 한 20년씩에 3만 킬로 전후가 2천 정도 하는 것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 1800 후반대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셀토스는 발품을 팔아도 조금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그냥 다 사가. 자기 친척 준대, 누구 준대, 와이프 준대, 아들 준대 이러면서 바로바로 집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게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어가는데, 일단 5만 킬로 이하로 구매하실 거면 오늘 차종 세대 중에서 유지비적으로 안타까운 친구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키로수를 10만 이상 보셨다면 저는 당연히 셀토스 쪽으로 권장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차가 예뻐. 레인지로버 벨라 쪼꼬미 버전처럼 솔직히 예쁘다, 실내 빼고. 그리고 덩치도 솔직히 셀토스랑 트레일블레이저, XM3 얘네 셋은 소형 SUV가 아니라 아반떼급 준준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꽤나 여유롭기 때문에 완전 콤팩트하진 않은 것 같다. 이건 뭐 장점으로도 볼 수 있고 단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2열을 눕혔을 때 대충 에어매트 깔고 성인 남성 눕기도 나쁘지 않다. 짐도 많이 들어간다. 차가 비교적 높은 스타일이어서 트렁크를 딱 눕히면 모양이 이렇게 꽤 크게 나온다. 요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네. 이 친구는 정말 발품 잘 팔면 요 정도 사양 한 1700, 1800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것 같고, 한번 또 쳐볼까? 23년도 1월 1.6 터보 시그니처, 최고 등급 시그니처 2280만원.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노블레스보다 더 높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노블레스가 나중에 이름이 시그니처로 바뀐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본 건 사고 이력이 있는 차인데 얘는 용도 이력도 없고 사고도 없는 차량이다. 그런 친구들이 이 정도인데, 올해 말 내년 초 그때쯤에 풀체인지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샀다가 풀체인지에 한번 역풍 맞으면 그때 감가가 크게 돼서, 그래 그것 때문에 트레일블레이저랑 잔존가치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을까. 현대기아 차가 이렇게 정말 세게 버티다가 풀체인지 한번 하면 확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셀토스는 처음에 출시했을 때 한 2천만원 후반에서 샀다가 지금쯤 파시는 분들이 가성비 있게 잘 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요거를 사서 3년 뒤에 팔 거야 했을 때 한 1100, 1200만원 정도 받아. 트레일블레이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한 7, 800 감가잖아요. 근데 티볼리는 1000 정도에 사서 5, 600이면 감가의 폭이 확 줄어드니까 정말 나는 극한의 가성비를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티볼리 쪽으로 가셔도 솔직히 뭐 기존에 스파크 탔으니까 무조건 상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볼리도 괜찮아 보인다. 요 셀토스의 단점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그 악명 높은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면서 셀토스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데 솔직히 운전 얌전하게 하는 양반을 별로 못 본 것 같아. 제가 지프 랭글러, BMW 3시리즈, 기아 레이 이렇게 세대 타거든요. 랭글러나 뭐 3시리즈 탈 때는 얘네들이 조용해 옆에서 아무 이제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레이를 타잖아요. K5 셀토스 아주 그냥 가서 뺨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좀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의 5년 정도 된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버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트레일블레이저도 무단 변속기라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러면 티볼리가 차 움직이는 건 좀 부족한 면이 많아도 터보도 없지, 변속기도 그냥 6단이지, 유지하기에 나쁘지 않겠는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리고 단점은 뭐 그 외에 크게 생각나는 부분은 없고, 장점은 차가 예쁘다. 예쁘면 일단 내가 차량에 좀 덜 질리는 것 같고 오래 타게 되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냥 대한민국 도로에 최적화된 사이즈가 아닐까. 좁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아. 진도 적당히 실려, 높이도 적당해서 시야감도 좋아. 정말 그냥 합리적인 차량이 아닐까,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년식 4만 킬로 1900대 최고 등급 노블레스,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10점 만점에 한 8.8점 정도 주고 싶은 친구네요. 그래서 오늘은 8.8점으로 셀토스 1등, 2등 8.5점이었나? 5점으로 트레일블레이저, 3등 8.4점 티볼리. 티볼리는 가성비가 좋고 트레일블레이저는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셀토스는 옵션이 많고, 셀토스 옵션 중 스마트 크루즈, 그러니까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보시는 게 좋고요. 자세한 건 각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세컨드카가 필요해요. 2천만원대에서 현재는 스파크를 타고 있고 소형 SUV를 원해요. 색상은 흰색, 왕복 60km고 여기 적히진 않았지만 약간의 짐을 실을 수 있는 SUV, 전액 현금이고 5만 km 내외, 하이패스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요 세대 비교해서 간략히 알아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메일로 1번 차량 구입 예산, 2번 용도, 3번 월 가용 유지비, 4번 디자인, 5번 색상, 6번 옵션, 그 정도로 보내주시면 뭐 열흘, 2주 그 정도 안에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갑자기 신차가 페이스리프트 하거나 풀체인지 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